오늘 직접 초대 손님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상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그 보좌진 갑질 논란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황교안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 회장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관련된 사안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황교안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 연결했습니다. 황 회장님 전화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한 사흘 전에 열렸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날 그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피켓 시위도 하고 그날 인사청문회 당일 입장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자 보좌진 협의 회장으로서 자 네,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 상당히 이게 당사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은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은 어떤 감정들이 들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건 알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 분노가 우선이었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벌써 한 일주일, 뭐 이제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이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부터 지금 일주일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실은 상실감과 허탈함, 이런 감정들이 좀 더 커지고 있고요. 다들 보좌진들이 이제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 검색을 강선우부터 먼저 검색한대요. 혹시 오늘 밤에는 사퇴했을까? 오늘 이런 게 나왔는데 사퇴했을까 하는데 뭐 당장 저는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당연히 사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적 없다, 사퇴 검토한 적 없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사실 좀 허탈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런 갑질이나 어떤 사적 지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도대체 21세기에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좀 황당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이후의 행태들, 그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부덕에 소치하면서 뭐 변명은 했지만 뭐 그 피해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과인지 진정성도 하나도 없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한테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고 강선우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여당 의원들은 좀 2차 가해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인식일까?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좌진들을 항상 뭐 동료, 동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인데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본인들 자식이라면 본인들의 뭐 동생이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좀 저희도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지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는데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허탈함과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장관으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과정이 불거진 거지. 사실 민주당 보좌진들이 네. 고생하고 여러 가지 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은 사실 제가 국회를 출입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여러 상황들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사실 밥솥을 갖다 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네. 의원들의 밥을 지었던 의원들을 모셨던 보좌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도 하고 그런 얘기가 네.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돌아다니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전으로만 되는 얘기라서 이게 뭐 차제에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게 아무래도 그 보좌진들의 생계라는 것이 의원들의 어떤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보니 설령 그런 불합리한 그 처우를 받다 하더라도 쉽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국회 내에 이제 국회 인권센터라고는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생계를 걸고서 그런 걸 제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밥을 지었다라던가 아니면 뭐 친인척을 뭐 그 의원이 아닌 의원의 친인척의 경조사에 동원이 되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계속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면 뭐 보좌진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막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그냥 보좌진 사이에서 어느 방이 그렇다더라 특히 뭐 민주당 어느 의원이 그렇다더라 할 뿐이지 그거를 실제로 제보를 받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그 피해자의 그
그 처우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이번에 뭐 강선우 후보자의 이런 부당한 갑질로 드러났지만 차제에 좀 논의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2020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보좌진을 교체한 인원이 46번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 네. 이후에는 강 후보 측에서는 28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승진한 인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 면직된 경우 뭐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서류를 교체하는 경우까지 감안을 하면 28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우리 황교안 회장님은 네. 보좌진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당직자에서 고위 당직도 했고 네. 다시 또 보좌진으로 돌아와서 보좌진 네. 회장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두루두루 다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네네. 자, 28명이면 적어요? 이게 사실 뭐 기준이 절대적으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각 방에 지금 8명의 보좌진 이제 인턴까지 포함하면 이제 9명인데 9명일 때 28명을 교체했다. 뭐 이게 뭐 그 판단은 사실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당인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아니면 대외 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교체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20년에 당선됐지만 22년부터는 사실상 야당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뭐 그렇게 뭐 이른바 본인이 자발적으로 어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횟수보다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만두게 되었는지 본인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사실상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아니면은 강선 후보자의 얘기 나온 것처럼 뭐 방에서 은근슬쩍 뭐 나가라는 압박을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횟수보다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질 어떻게 해서 그 보좌진을 내쫓고 그 보좌진이 또 심지어는 다른 데 취업하는 것까지 막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그렇죠. 사실 네. 너무 악질적인 거죠. 사실 뭐 본인이 그만 싫으면 거기까지 뭐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아니지만 마음대로 자른 것 더해서 다른 데도 취업을 못하게 했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좀 사실 범죄 행위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면 한지아 의원실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네. 보좌진 협의를 통해서 제보를 들어오는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보니까 보좌진 협의회 쪽에서 들어온 제보, 한지아 의원실 쪽에서 들어온 제보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여가 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공개가 되면서 지금 많은 게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거 말고 네. 또 공개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뭐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개 뭐 또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네. 이게 다 갑질이라는 공개하셨구나.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하셨구나. 많이 나왔고 알맹이들은. 또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거 네.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갑질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을 넘으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탈감을 특히나 좀 젊은 세대들 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보좌관이니까 보좌관보다 이제 밑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일을 하러 국회에 들어왔나라는 좀 박탈감이나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족의 경조사를 챙긴다거나 아니면 인사를 갖다가 뭐 막말을 한다거나 하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강선우 후보자처럼 뭐 자기의 뭐 병기를 뭐 봐달라 그랬다는데 황당한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을 시키는 경우들 그런 것들 때문에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드러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 보좌진 협의 회장이 공개적으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고 그리고 역대 회장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됐다. 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좀 뒤늦게나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보에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어떻게 보면 민보협은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 처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좌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민보협에 계속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기다리겠다라고 저희가 성명서도 낸 적이 있고, 지난번 피켓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했던 문구 중에 그 강선우 후보자가 고발했던 피해자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소속이었었죠. 그분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사실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보좌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소하라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인 건데, 이거 사실 저희가 나설 게 아니라 민보협이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민보협이 그렇죠. 그동안 좀 많이 네. 침묵을 했었습니다. 침묵을 하다가 어제 이제 역대 회장단들, 그다음에 수행 보좌진 협의회에서 강선우 사퇴 의견이 나왔고, 아마도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좀 많이 더 그런 자괴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뭐 어제 그 민보협 역대 회장단 성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감성파리와 자기 방어에 급급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민보협 그 회장님도 어제 저녁 때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퇴로 좀 돌아서신 것 같고, 이제야말로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정도에는 자고 나면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걸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그대로 간다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보좌진들의 이런 의견이나 이런 인식을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민보협이랑 공동으로, 어차피 민보협이 이제 그렇게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이상 같이 좀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자, 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드라마나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국회의원의 보좌진 하면 되게 멋져 보이고, 예? 네. 굉장히 힘센 직업 같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네. 일반 국민들이 보면. 네. 근데 저도 뭐 국회 출입을 오래 해봤지만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냥 맞습니다. 을 중에 을인 경우도 많고, 특히 네. 뭐 영감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인 경우도 많고. 네. 자, 국회 보좌진의 입장에서 네. 앞으로 이게 강선우 후보자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촉발된 이 갑질 논란에서 이게 네. 국회 보좌진의 들의 이 처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이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네. 앞으로 어떻게 또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 회장이니까 네. 앞으로 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제 이제 국격차원에서 저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랑 면담을 했고, 앞으로 이 보좌진 처우 개선에 조금 같이 힘을 모으자. 그리고 그게 사실은 뭐 저희 당이 지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당이 나가야 될 변화와 혁신의 시작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보좌진 처우 개선이란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한 직업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사실 뭐 정책 기반부터 메시지 활성 다양한 일을 하지만 하다 보면은 뭐 행사장 갈 때는 뭐 무거운 거 들고 뛰기도 하고 헐레벌떡 가야 되고 온갖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처우 개선을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한지아 의원님이나 우재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보좌관에 대한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법안 통과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갑질이나 사적 지시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루트를 만든다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민주당과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다만 그 선결 조건은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다.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장관직에 오른다면 사실 그 장관직에 오르게 동의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의원님들이 과연 진정성 있게 보좌진 처우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이냐,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 사퇴가 지금 말씀하신 보좌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고, 이후에는 저희 국보협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민보협 내에서도 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거를 좀 법 제도화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사실 제일 근본적인 조건인데, 법 제도 이전에 있어서 사실은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이 마찬가지겠지만, 법 제도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사실은 법이나 제도로 처벌하거나 방지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보좌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라는 기본적인 그 바탕하에서 전문직이고 국회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축이라는 생각을 의원님들이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 개선에도 좀 나서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회장님,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로 촉발된 일이긴 하지만 민주당으로 지금 화살이 가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네. 보좌진에게 네. 같이 동석한 저녁 술자리에 개인적으로 술자리에 같이 있던 자기 자인하고 누가 술 먹은 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지인의 집을 데려다 주라고 하는 사람 비서관에게 네. 데려다 주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 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성해야 될 의원들이 많습니다. 아니, 뭐, 그렇겠죠. 그건 뭐, 사실 여야를 떠나서. 네. 그런 의원들부터 또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서 네. 안 그래도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국민의힘 네. 좀 내부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아니, 한번 그럼요. 네. 또 한번 내부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본인한테 직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뭐 한라인을 따로 개설을 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직보를 하기로 했으니까 저거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네. 참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강선우와 같은 사람이 장관 자리에 오를 경우 파생될 부작용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강선우는 왜 안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먼저 뭐 저희 보좌진 입장에서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좌진 처우 개선은 유원해질 겁니다. 이런 분이 장관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찬성을 하실 것이고 그런 찬성한 분들한테 이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분들한테 저희의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보좌진의 처우 개선이 안 된다면 결국 의정활동의 질이 저하되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불안정한 직업 이런데 지금 인식이 이렇게 나빠진데 좋은 인재들이 오겠습니까? 좋은 인재들이 오지 않으면 의정활동이 제대로 서포트되지 않고 의정활동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 그것도 국민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국회의 기능이 점점 저하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처도 아니고 여성가족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데 그리고 그 목적으로 설립된 부처고요. 근데 그거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 사람이 간다면 그 부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가부가 왜 있냐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일신호일신을 해서 제대로 된 부처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사실상 부처 하나가 마비가 되는 상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때문에 안 되고요. 저는 강선우가 왜 안 되는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지명하면서 이랬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음. 네. 이걸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밝혔는데요. 왜 안 되는지는 이 사유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파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거 황교안 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이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다음번에 꼭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또 네. 재밌는 얘기 또 굉장히 또 다재다정한 분이셔서 한번 모셔가지고 또 국회 이야기 돌아가는 또 법안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교안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